혹시 심리검사 MBTI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최근에 직장인들 혹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체크를 한다고 했을 때 하는 심리검사 도구 중에 하나가 MBTI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점점점 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정확하게 상담을 해주실 수 있는 심리상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아까 사전에 이 인터뷰하기 전에 여쭤봤잖아요. MBTI인가요? 근데 그런 것보다 좀 더 다른 게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인이니까 제가 아는 심리상담 검사 하면 MBTI밖에 안 떠올라요. 그래서 이따 그런 걸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우선 저희 채널의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심리상담할 공부도 하고 심리상담도 하는, 이제 그냥 심리상담사라는 명칭이 싫어서 힐링 카운슬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제 한 달 조혜정이라고 합니다. 왜 카운슬러라는 명칭을 쓰셨어요? 이제 그냥 상담사가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카운슬러이기도 하고, 상담사라는 그 명칭 자체가 좀 딱딱하다라고 느껴졌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상담사라고 하면은 제가 떠올랐던 이미지는 이제 좀 정장 차려입은 나이 지긋하신 어떤 교수님 뻘 되신 남자분이 좀 이런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그런 느낌인데, 저는 오히려 그냥 옆집 언니 아니면은 흔들의자 앉아가지고 뜨개질하는 할머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명칭을 그냥 사용하게 됐어요. 힐링 카운슬러. 이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몇 년째 계속 각광받고 있는 직업이라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타이틀이 좀 화려한 편이더라고요. 혹시 심리상담사 혹은 이 힐링 카운슬러라는 직업을 결정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저는 사실 중학교 때 상담을 처음 받았었어요. 직접? 네, 제가 직접 상담을 받았었어요. 저도 그때 이제 초등학교 때 유학을 갔다 왔다 좀 멘탈이 많이 흔들려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상담을 받았는데,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그분도 이제 수련하시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녹음을 하는데 녹음이 분명히 부모님한테 들어가지 않는다라 했는데 이제 부모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나는 절대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라고 좀 악을 품었었고요. 그러고 제가 또 미국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 또 고등학교 때 미국에 있을 때 좀 인종차별을 좀 심하게 겪어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사람이 완전 딴판이 돼서 완전 나를 서가지고 또 상담을 받게 됐는데 그 상담을 거의 2년 정도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그 선생님이 좀 많이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사람이 상담사구나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나도 해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거죠. 오히려 상담이? 네, 이제 그 상담을 고등학교 때 상담을 받음으로써 이제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돼서 엇나갈 수 있었던 게 좀 엇나가지 않고 잘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은 경험이 바탕이 돼서 이 직업을 선택을 하시게 된 거네요? 네, 경험도 바탕이었고 그냥 항상 좀 10대 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계속 외국을 좀 띄엄띄엄 갔다 온 것도 한몫했고 그러면서 좀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뭐지? 이런 것도 있었고, 도대체 왜 자꾸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고, 아니면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저러지? 이런 그냥 호기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되게 저는 약간 성숙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나이 때 나라는 사람, 나가 나는 도대체 무슨 사람이지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천직이시니까 가능하시지 않으셨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같이 지금 공부를 하시면서 프리랜서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보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학사 4년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카운슬러님처럼 석사를 당연스럽게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취업을 할 때 학사 4년으로는 취업이 어려운 건가요? 저는 대학교 때 복수전공으로 산업심리학을 복수전공을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대부분 이제 기업 쪽에서 상담사로 가는 게 아니고 인사팀 그쪽으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상담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대학원을 오는 이유가 좀 대학원이 학회 자격증이랑 좀 연관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취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이 고학력, 석사, 박사라는 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가요?
어디에 취업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상담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냥 취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네. 그 자격증의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카운슬러님께서는 어떤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소지하고 있다기보다는 준비 준비를 중. 하고 있어요. 사실 작년에 시험을 떨어져서 올해 다시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네. 이제 저는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이제 심리상담사, 상담심리사 자격증 2급을 2급.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올해 이 2급이 무사히 붙으면 이제 청소년 상담사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은 왜 이쪽을 선택하려고 하세요? 청소년 상담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좀 학교 쪽으로 많이 연계가 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좀 청소년 상담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좀 이쪽을 더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공부하는 과목, 시험 보는 과목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봐야겠다 싶어요. 그 자격증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혹시 도움이 될 만한 팁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이제 학회 자격증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센터에 머물면서 꾸준히 계속 검사를 받는 것 같아요. 이제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꾸준히 받는데 좀 여러 군데 다니시는 것도 좋지만 그냥 한 군데에 몸을 담가서 계속 뭔가 이제 슈퍼바이저 선생님이라고 하거든요. 네. 주 슈퍼바이저 선생님한테 뭔가 푸시를 당하는 것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사실 좀 지치기 쉽거든요. 이게 하다 보면 상담을 한 거를 가지고 또 뭔가 또 슈퍼바이저 선생님한테 가서 내가 상담한 내용을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멘탈적으로도 너무 많이 힘들고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은 국가 자격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민간 협회에서 주는 뭐 요즘은 되게 치료 자격증이 종류가 많더라고요. 뭐 언어 치료 자격증, 미술 치료 자격증. 준비하시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외에 다른 자격증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편이세요? 시간이 된다면, 여유가 된다면 미술 치료 쪽으로도 하고 싶은데 사실 또 그쪽도 학회가 또 따로가 있어요.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는 이왕 할 거면 그냥 학회 쪽으로 또 가자. 근데 또 그게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 엄두를 또 못 내고 있어요. 대부분 자격증 취득하시는데 소요되시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한 2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2년.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2급 자격증만 봤을 때는 한 2년 정도? 2년 정도? 네, 그리고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아하. 네. 그러면 한 번 떨어지면 끝인가요? 네, 그래서 그럼 지금 이제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한국 상담 심리 학회에서 지금 트레이닝을 받으시면서 자격증 준비도 하시고 이제 프리랜서로서 활동을 하고 네. 계시잖아요.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하루에 상담을 3건밖에 다루지 않아요. 계약 그런 거는 그냥 없고요. 없고, 그냥 학회는 그냥 소속인 거고 네네. 동아리 소속 같은 느낌이고요. 아, 이제 제가 훈련을 받는 센터가 또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냥 훈련만 받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근무를 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저는 프리랜서인데 프리랜서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그냥 딱 3건 3시간씩만 하고요. 3시간씩. 네, 만약에 센터에서 뭐 근무를 한다라고 치면은 하루에 8시간씩 있으셨던 것 같아요. 대부분 다른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그러면 8시간 안에 네. 풀로 정말 상담을 하게 되나요? 8시간 딱 근무를 한다 그러면 정말 회사 출근하자마자 8시간 근무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뭐 검사가 있고 또 상담이 있고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시간이 계속 조절이 돼요. 그래서 검사는 기본 2시간에서 3시간 잡고 계속 하시고 뭐 상담도 텀으로 두면서 하시고. 상담심리학회 소속으로 들어가실 때 네. 거기도 면접 같은 게 진행이 되나요? 면접은 진행이 안 되고요. 그냥 이제 준회원, 정회원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그거는 회비를 받아가고요. 또 돈을 내고. 네, 받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또 소속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대학원에서 그거랑 또 연계를 해서 그냥 거기 진행. 그 외적인 걸 혹시 주변 동기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면접이나 이런 걸 따로 준비해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학회에 들어갈 때. 네네. 아니요, 학회는 그냥 아예. 네, 그냥 가입하면 돼요. 그럼 그거 외에 말고 그냥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실 때도 면접이나 이런 게 없으세요?
네. 어. 대신에 이제 제가 상담을 하는 것을 자꾸 이제 주 슈퍼바이저나 그냥 다른 슈퍼바이저 선생님들한테 계속 확인받는 것. 만약에 내가 이 상담사 혹은 이 프리랜서로 여기 협회에서 학회에서 일을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네. 만약에 내가 단순하게 상담 경험을 쌓겠다라고 하면 네. 일반 심리 상담 센터에서도 충분히 가서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굳이 여기를 고르신 이유가 계실까요? 그 센터들이 다 자격증을 봐요. 이제 학회에서 아. 나오는 자격증을 다 따져서 보기 때문에 네. 그냥 저 상담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 시켜주세요 해서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학사 졸업 후 정말 자격증이 없는데 그냥 조금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가 쉽게 내볼 수가 네. 있는 것이 없는 거네요. 이제 학사뿐만으로는 센터에 들어가는 게 많이 힘들고요. 그나마 좀 괜찮은 거는 석사 전공까지를 마쳤을 때 저 이런 전공이고 이제 학회 자격증을 준비를 하니까 여기에서 일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좋다 하면서 이제 훈련이랑 근무랑 같이 돌아가는 시스템은 있어요. 그럼 이제 실제로 많은 분들 이제 다양한 연령대의 상담을 진행을 하실 것 같은데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이따 2부에 제가 이제 직접 상담을 진행을 해보겠지만 약간 궁금한 게 내가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심하다 안 심하다 내가 이게 되게 위험한 상태다 아니다 잘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상담사님 같은 경우는 듣다 보면 이분이 정신과 쪽으로 가야겠구나 아니면은 그냥 마음 쪽으로 힐링이 뭔가 필요하겠구나가 좀 구분이 되시나요?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삐그덕거리는 것들이 보여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랑 대화를 했는데 그 친구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엄청 왜곡해서 받아들였다 하면은 병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거를 추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충분한 이유랑 이러이러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불안이 시도 때도 없이 올라와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저거 공황 발작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병원 한번 가봐라 그런 식으로 좀 제안은 해요. 근데 강요까지는 하지는 않아요 저는. 네. 그것도 환자의 선택. 네, 환자의 선택인데 좀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서명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자살 방지나 뭐 자해 방지 그런 서명서를 받을 때는 조금 푸시를 하긴 해요. 그때는. 제가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이런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댓글들이나 혹은 그분들이 이미 카운슬러로 활동을 오래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말이 꼭 나오시더라고요. 자기 개발. 자기 성찰 뭐 이런 게 물론 어느 직업이나 필요하겠지만 네. 굉장히 주되게 필요한 직업이 이제 심리 상담사라고 하는데 혹시 카운슬러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고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네, 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슈퍼비전 받으면서 계속 체크하는 거지만 저는 자기 개발 같은 것보다는 좀 저한테 쉬는 시간을 좀 많이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환기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만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깔아앉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어서 근데 자기 개발이나 자아 성찰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사실. 왜냐하면 내가 그릇이 좀 정해져 있으면은 그냥 그것밖에 못 한다는 거다 보니까 좀 넓혀가려면은 좀 많이 봐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하냐라고 만약에 물어보려고 했어요, 사실. 여쭤보신다면 저는 대학교를 국어국문학과를 나왔어요. 이제 학부는 국어국문학과인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심리학과를 가려고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네. 이제 막 그걸로 힘들어했을 때 그때 고등학교 때 상담해 주시던 선생님이 차라리 그냥 국어국문학과를 가서 문학으로 사람들이 사는 법을 익혀라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정말 많이 도움이 돼서 뭐 시중에 나온 자기계발서도 좀 많이 보기는 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소설이나 시 같은 거를 좀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그러면서 좀 감정에 대해서 배우고 생각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심리 상담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내담자의 분의 얘기를 듣고 공감하고 그래요, 괜찮으세요, 괜찮을 거예요 막 이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공감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환자분하고 라포 형성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저희 입장에서야 나 힘든 걸 누가 들어줘서 난 좀 마음이 풀렸어지만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약간 스트레스, 내 감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케어를 하고 계세요? 처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이제 내 내담자가 힘들어해. 그러면은 이제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엄청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금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어디까지구나 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그게 조금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원하는 것은 내담자가 왔을 때 그나마 좀 편안하게 왔다가 나갈 때 웃으면서 나가면은 그걸로 됐지 뭐. 좀 노으신 느낌? 노으신 거 아니시죠? 놓았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는데요. 좀 제가 이렇게 생각을 전환을 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은 내 남자가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어 라는 그것도 제 바람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바람을 내 남자가 느꼈을 때 짐이 될 수도 부담스러울 있고 수도 있고 내가 상담 선생님을 만족시켜야 돼 되게 라는 마음이 생기면은 솔직히 상담을 하는 의미가 없다? 상담을 해도 내 남자는 여기 와서도 또 내 눈치를 볼 거고 내 비위를 맞출 거고 그래서 그냥 그래 와서 즐거웠으면 편안했으면 그래서 나갈 때 그냥 쌤 오늘 좋았어요 그냥 이러고 나가면은 그걸로 됐지 만족. 뭐. 네. 지금 어느 정도 일을 하고 계신 거죠? 한 지금 이제 3년째 하고 있고요. 개인 상담으로는 거의 300회 가까이 해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미 이제 돌아가실 수 없는 길을 오시기 시작을 했고 전문가의 길로 가시는 중이시잖아요. 네. 혹시 하고 싶으신 목표가 있으실까요? 저는 좀 사람들이 보면 그게 말이 되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나중에 제가 40이 되고 50이 됐을 때 돈을 받지 않고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돈을 안 받고요? 네. 무료로요? 네. 이제 뭐 무료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정말 심리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근데 이게 금액적인 부분이 솔직히 너무 크다 보니까 맞아요. 뭐 계속 진행을 할 수도 없고 뭐 가다가 엎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게 좀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냥 내가 능력이 되면 이제 상담은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힐링 카운슬러라는 명칭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나라의 상담 장벽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 받을 때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사실 상담을 많이 찾기도 하고 하는데 좀 사람들이 심리 상담이라고 하면은 나 정신병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근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진짜 연애 문제로 와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데 그냥 무조건 심리 상담 받아 라고 오픈을 하면은 너 어디 아파? 맞아요. 근데 저는 상담을 아파서 받는다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아프면 병원에 가겠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큰 것 같아요. 좀 장벽 없는 심리 상담을 만들어내는 거랑 그리고 무료로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하거나. 네. 얼마 후에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30년? 30년? 왜냐면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는 마련해놔야 되니까요. 네. 직업이라는 거는 내가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따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1부 저희 인터뷰 몇 가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뭐 우울하고 불안은